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저의 논평에 대해서 한 꼭지를 다루고 난 뒤에 이제 내부적인 자세한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또 한 챕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 유튜브 권력에 복무하는 정당 당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사소한 부정직함의 이용. 신문, 잡지, 언론, 뉴미디어 등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기행이 거기 의무를 가지고 있고 결속되어 있는 데 있다. 그는 보통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만 그의 당이나 그의 나라의 정치 또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한 번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직함 또는 아마 단지 부정직한 침묵일 뿐인 그들의 사소한 이반 행위는 한 개인의 이한 일이라면 어렵지 않게 책임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반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특별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누구나 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일은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생계에 충분한 수입을 찾을 수 있다라고요. 이러한 사소한 고려들을 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한 줄을 더 씁니다. 아마 서명을 하지 않는다던가 더 쓰고서 또는 쓰지 않고서 도덕적으로 거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돈과 영향력을 갖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여론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위험한 인간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할 때 너무 커주는 어조. 긴급 상태일 때, 예를 들면 행정의 결함, 정치 단체 또는 학자 단체의 매수와 정실이 아주 과장되게 서술이 되면 그 서술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으로써 그 효과는 상실이 됩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신중하고 중용을 갖춘 서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훨씬 다수 속에 있고 좀 더 강력한 의지력, 좀 더 열렬한 행위의 욕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과정은요, 조사, 처벌, 약속, 재편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긴급 사태를 과장해서 서술하는 것은 이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의 날씨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국민들은 날씨에 통달하여 날씨를 하루 앞서서 예보하는 사람이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듯이 교양 있는 사람과 학자마저도 미심쩍은 믿음을 발휘하여 통치기간 중에 일어났던 모든 중요한 변화와 정세들을 위대한 정치가들의 뛰어난 업적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정치가들이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계산했던 것이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정치가들 역시 날씨를 만드는 사람들로 여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권력의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가장 부정직함의 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론의 힘은 그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책임감만을 느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언론인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국가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때때로 진실을 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부정직함의 파급력은요, 개인의 이러한 사소한 부정직함이나 정직하지 못한 침묵은 큰 심리적 부담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다라면은 그 결과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단지 한 줄을 덜 쓰거나 덜 쓰는 이러한 도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타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은 이러한 작은 일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는 자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도덕적 타락보다 개인들이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사소한 타협, 그 부정직함, 어떻게 여론을 왜곡하고 강력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날씨에 조절하는 현상, 이것은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치 외견상 주도권을 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나 정치적 흐름을 마치 자신들이 통제를 하고 만드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들이 정치의 기후나 날씨를 좌우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자신들이 기획을 하고 예측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유튜브 권력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체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체로 날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날씨가 변화할 것임을 미리 알아차리는 단지 감각이 뛰어날 뿐입니다. 이들이 이러할 수 있는 이유는 대중의 심리적 변화나 시대적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바뀌기 직전에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정세의 변화를 남들보다 앞서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아차리고 이들은 마치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재빠르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마치 그것을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기만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예측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은 결과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보고 그들이 정치를 주도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영리하게 편승하여 자신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단지 눈치 빠른 사람들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 무대에서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들의 힘은 실상은 시대의 기류를 포착해서 영민함에 이를테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연극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평할 때 너무 커지는 어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요,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데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복수로 바꾸는 행위. 이것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지 아파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가책이나 불쾌감을 주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진 목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위협하는 일종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그러한 맥락이 깔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고통을 근거로 해서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불평을 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조를 높여서 잠시나마 자신의 힘이 가진 가해자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우월감을 맛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해자로 변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정심을 강요하는 수단으로밖에 전략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할 때에는 다소 목소리를 낮추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마땅한 것이지,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그 하소연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소리를 많이 높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민주당 합당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는 좀 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정리한 논평이었습니다.